아빠, 엄마가 다른 남자랑 있는 걸 봤어요. 그 남자 손이 엄마 몸을 만지고 있었어요. 뭐라고? 어떤 진실은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저는 48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제 인생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것을 잃어본 사람만이 진짜 부가 무엇인지 안다는 것을요. 제 이름은 강민우입니다. 올해 48세, 3대째 이어온 부동산 재벌가의 후계자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해방 직후 경기도 파주와 연천 일대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하셨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지키고 불려오셨죠. 그리고 이제 그 땅이 제 손에 넘어왔습니다. 수천만 평, 돈으로 환산하면, 돈 얘기는 그만하죠. 어쨌든 저는 그날도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30층 사무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이고 책상 위에는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우야, 홀리처 개발그룹은 지금 가장 공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어. 5천억이라고. 이건 놓칠 수 없는 기회야. 제 사촌형 강동철이었습니다. 저보다 7살 위, 회사 전무이자 제 오른팔 같은 사람이었죠. 동철 형, 급할 것 없습니다. 우리 땅은 160년을 버텨왔어요. 일주일 더 고민한다고 어디 가겠습니까? 저는 항상 신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요. 땅은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잠깐 빌려 쓰는 것뿐이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죠. 예, 강민우입니다. 강민우 씨, 이수진 씨 보호자시죠? 바로 오셔야겠습니다. 이수진 씨가 한강에서 보트 사고가 났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 아내가 한국병원 응급실입니다. 빨리 오세요. 전화를 끊고 뛰쳐나갔습니다. 동철 형이 뭐라고 외쳤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도 없어서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30층을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 몸이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는지. 그날 저는 제가 이렇게 빨리 뛸 수 있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죠. 이수진, 제 아내 이수진 어디 있습니까? 간호사가 저를 진정시키며 의사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상담실이라는 작은 방이었죠. 강민우 씨 앉으세요. 서서 들을 수 있습니다. 제 아내는 괜찮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환자분은 보트 전복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물속에 빠진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네, 산소 공급이 끊겼습니다. 그럼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큰 병원으로 옮기면. 강민우 씨, 의사 선생님이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현재 부인은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자발적 호흡도 불가능한 상태고요. 뇌 손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깨어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깨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연명 치료를 중단하신다면 중단이라니, 그게 무슨. 2주 길어야 한 달 안에 돌아가실 겁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제 아내가 보였습니다. 온몸에 튜브를 달고 기계 소리에 맞춰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제 아내의 이수진. 26년 전 신촌 카페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23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이었죠. 저는 건방진 재벌 2세였고요.
그녀가 카페라떼를 잘못 만들어서 제가 화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녀가 뭐라고 했더라. 손님, 커피 한 잔에 그렇게 화내실 거면 집에서 직접 타드세요.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 말에 제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반했죠. 돈 많은 저한테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여자라니. 저 실례지만 언제 퇴근하세요? 왜요? 사과하고 싶어서요. 제가 너무 무례했네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26년이. 지금 그 여자가 저 유리창 너머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돌아온 게 아니라 정신을 차려보니 집이었습니다. 어떻게 운전해서 왔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거실에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딸 지수, 아들 지성, 막내딸 지우. 지수는 대학교 2학년 20이었습니다. 지성이는 고등학교 3학년 17, 지우는 중학교 2학년 13. 아빠,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엄마 언제 깨어나?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내 엄마는 죽어간다고. 다신 깨어나지 못한다고? 지우야. 엄마는 지금 많이 아프셔. 조금 시간이 필요해. 거짓말이었습니다.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가 항상 누워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베개에서 아직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다음날 큰딸 지수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빠. 지수야, 엄마는 곧 깨어나실 거야. 아빠, 나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소리야? 아빠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지난 겨울 방학, 저 서울 왔을 때요. 친구 소희랑 수영하러 가는 길에 엄마를 봤어요. 어떤 집 앞에서였어요. 엄마가 어떤 남자랑 함께 있었어요. 엄마도 친구 만날 수도 있지. 그 남자 손이 엄마 엉덩이에 있었어요. 그리고 둘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26년을 함께 산 아내. 3년 동안은 매일 밤 같은 침대를 썼고, 15년 동안은 명절마다 시부모님 산소를 함께 찾았던 아내.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짓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누구야? 대체 그 새끼가 누구야? 당신이 날 떠나려고 했던 거야? 화가 나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지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숨이 멎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주 긴 침묵이. 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소희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나한테 왜 우냐고 물어봤죠.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수야. 그 이후로 엄마 전화는 아예 안 받았어요. 명절 때도 집에 안 왔잖아요. 아빠는 내가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믿었죠. 거짓말이었어요. 지수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너무 미웠어요. 아빠를, 우리를 배신했으니까. 근데 이제 엄마가 죽어간다잖아요. 내가 엄마 미워한 게 잘못된 건가요? 지수야. 아빠는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빠는 항상 회사에만 있었잖아요. 그 말이 칼처럼 찔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항상 회사에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명절에도, 아이들 생일에도. 언제나 중요한 회의가 있었고, 미룰 수 없는 거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내게 물었습니다. 여보, 올해는 우리 가족여행 갈 수 있을까? 미안해.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다음에 꼭 가자.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다음이었습니다. 3년 전 크리스마스에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응, 해 근데 잠깐만. 동철이 형한테 전화 좀 하고. 지금 해야 해. 중요한 얘기예요. 알았어. 전화 끝나고 하자. 그 전화는 1시간이 걸렸습니다. 전화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을 때
수진이는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었죠. 수진아, 미안해, 전화가 길어졌네. 무슨 얘기하려고 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자요. 그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제 아내가 제게 손을 내민 마지막 순간, 저는 그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알아야 한다고,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아빠, 왜 여기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지성이가 물었습니다. 제일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았죠. 너희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엄마, 얘기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 얘기야.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엄마가 다른 분을 만나셨던 것 같구나. 다른 분, 누구요? 그게, 아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성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에 과묵하던 아이가 그러니 더 놀랐습니다. 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가 바람 피웠다는 거야. 거짓말. 지성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거짓말이죠? 엄마가 그럴 리 없어요. 누나, 왜 거짓말을 해? 지성아, 앉아라. 싫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지성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우도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나쁜 일이라는 건 아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그럼 우리 어떡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우선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할 것 같다. 그래야 우리도 정리가 되지 않겠니? 이름은 알아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박재혁, 엄마 휴대폰 통화 기록에서 봤어요. 사고 나기 전까지 거의 매일 통화했더라고요. 박재혁. 저는 그 이름을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박재혁, 제 아내를 빼앗아간 남자. 그 사람 직업은 알아?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써 있었어요. 프로필에. 부동산 중개업자. 이상했습니다. 제 아내가 왜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났을까요? 아빠, 그 사람 찾으실 거예요? 그래야 할 것 같구나. 저도 갈래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나도요. 지성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갈 거야. 지우까지. 너희들은 학교. 아빠, 엄마가 죽어가는데 학교가 무슨 상관이에요? 지성이가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알았다. 그럼 다 같이 가자. 저는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송비서, 오늘 일정 다 취소해 주세요. 아, 며칠 쉴 것 같아. 대표님. 그런데 내일 모레가 서명식인데요. 그것도 미뤄 일주일. 하지만 대표님, 부탁합니다. 내 사정이 좀 있어서 전화를 끊고 아이들을 봤습니다. 자, 그럼 출발할까? 박재혁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원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골드코스트 부동산입니다. 네, 저 박재혁 씨와 통화 좀 하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만 박 대표님은 지금 출장 중이십니다. 출장이요? 어디로 가셨는데요? 그건. 저 강민우라고 하는데요. 혹시 박 대표님이 제 이름 들으면 아실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객님, 박 대표님께서는 경남 남해 쪽 리조트에 계십니다. 일주일 정도 머무르실 예정이십니다. 남해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애들아, 남해에 가본 적 있지? 초등학교 때 갔었어요. 그래? 그럼 또 가보자. 가족, 여행 삼아. 기묘한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차를 몰았습니다. 서울에서 남해까지는 4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아이들과 긴 시간을 함께 보냈었나? 차를 타고 어디를 간 게 언제였나? 기억이 안 났습니다. 아빠, 지우가 뒷좌석에서 말했습니다. 응? 엄마는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다. 아빠가 뭘 잘못한 거예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지수가 동생을 말렸습니다. 지우야, 그런 말 하지 마. 왜? 나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가 아빠를 싫어한 거야? 지우야. 아니야. 아빠를 싫어한 게 아니야. 아빠가 엄마를 소홀히 한 거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엄마는 아빠를 사랑했어. 너희들도 사랑했고. 근데 아빠는 일이 너무 바빴어. 엄마랑 시간을 보내지 못했지. 그럼 엄마가 외로웠겠네요. 그래. 근데 아빠, 외로우면 다른 사람 만나도 돼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성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래, 말해봐. 저도 엄마가 아빠한테 뭐라고 하는 거 들었어요. 3년 전인가. 뭐라고 하던 이혼하고 싶다고요.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급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아이들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지성아, 엄마가 정말 그랬어? 네,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아빠는 회사에 가셨고, 엄마 혼자 거실에서 울고 계셨어요. 제가 물 마시러 나갔다가 들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혼잣말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정말 못 살겠어. 이혼하자고 말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알고 있었던 거니? 뭐요? 엄마가 아빠한테서 떠나려고 했다는 거. 네, 죄송해요. 아빠, 말 못했어요.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제 잘못이었습니다. 전부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남해에 도착한 것은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였습니다. 꽤 고급스러운 곳이었죠. 어서 오세요. 리조트 직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약하신 강민우 고객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체크인을 하며 물어봤습니다. 혹시 박재혁이라는 분 묻고 계신가요? 아, 네. 12번 코티지에 계십니다. 아는 분이세요? 네, 가족분들과 오셨더라고요. 부인분과 두 자녀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니. 그 남자는 가족과 함께 휴가를 즐기고 있었고, 제 아내는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11월 말 바닷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아빠, 저기요. 지수가 가리켰습니다. 수영장 근처에 가족이 보였습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두 아이. 여자가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인가?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남자요. 멀리서 봐도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습니다. 남자는 수영장에서 아이들과 물장난을 치고 있었고, 여자는 테이블에 앉아 미소 지으며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아빠, 진정하세요. 지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 사람. 아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사람들 다 쳐다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우리 쪽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척 할까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제가 답했습니다. 여자가 일어나서 다가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처음 뵙는 것 같아서. 아, 네, 오늘 처음 왔어요. 그러시구나. 여기 정말 좋죠? 조용하고.
저희는 남편이 일 때문에 왔다가 가족 여행 삼아 머물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아이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큰애가 20, 둘째가 17, 막내가 13입니다. 어머, 저희보다 훨씬 크시네요. 저희는 10살, 8살이에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무슨 짓을 했는지. 혹시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재혁이요. 부동산 쪽 일하는데, 아, 혹시 선생님도 그쪽이시면 아실 수도 있겠네요. 박재혁. 네.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이네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는 애들 데리고 들어가 볼게요. 또 봬요. 네. 안녕히 가세요. 여자가 돌아섰습니다. 수영장으로 가서 남편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남자가 우리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아빠, 저 남자가 박재혁이에요. 지수가 속삭였습니다. 알아.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파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남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려야 할까요? 욕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이상하게도 제 자신이 더 미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당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어머, 어제 그분들이시네. 안녕하세요. 박재혁의 아내 유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앉으실래요? 혼자 드시기 심심하시잖아요. 아, 괜찮습니다. 에이, 괜찮아요. 여행 오면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재미도 있는 거 아니에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박재혁과 마주 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재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악수를 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손으로 내 아내를. 여행 오셨다면서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요. 아, 저희도 서울이에요. 어느 동네세요? 강남 쪽이요. 와, 강남. 부럽네요. 저희는 마포구 쪽이에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박재혁은 조용했지만 그의 아내 유미는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회사는 어떤 일 하세요? 부동산 개발 쪽입니다. 박재혁의 얼굴이 약간 굳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혹시 회사 이름이? 강산개발이요. 박재혁이 물을 마시다가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강산개발. 그럼 혹시 강민우 대표님? 제가 강민우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미가 눈치를 챘습니다. 왜 그래요? 당신 아는 분이세요? 아, 아니 유명하신 분이라서. 그렇구나. 대단하시네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유미가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일어났습니다. 여보, 나 애들이랑 키즈클럽 갈게. 천천히 드세요. 그래. 유미와 아이들이 나갔습니다. 테이블에는 저와 박재혁, 그리고 제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애들아, 너희들도 나가 있어. 아빠가 이분이랑 할 얘기가 있어. 아빠, 괜찮아. 나가 있어. 아이들이 나갔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박재혁 씨. 제 아내 이수진 아십니까? 박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강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네. 보트 타다가 물에 빠졌어요. 머리를 다쳤고요. 지금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2주 안에 죽는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박재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수진 씨가 죽는다고요? 놀라셨습니까? 당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죽어간다니까? 저는 사랑했습니까? 네. 거짓말 마세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박재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정말로 수진 씨를 사랑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일인 건 알지만 5천억짜리 거래 때문에 내 아내한테 접근한 거 아닙니까? 박재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 사촌 강동철 아시죠? 홀리처 개발그룹 그리고 당신 다 연결되어 있더군요.
어떻게? 부동산 업계가 얼마나 좁은 줄 압니까? 페이퍼 컴퍼니 3개 전부 당신 명의더군요. 박재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박재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홀리처 쪽에서 대표님께 접근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강동철 전무님을 통해서도 안 되고, 직접 컨택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내 아내를 이용한 겁니까? 사모님이 매주 가시는 요가 센터를 알아냈어요. 거기 저도 등록했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2년 전 봄이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 수진 씨는 정말 외로워 보였어요. 외로워 보였다고요? 네. 요가 수업이 끝나고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있는데 사모님만 혼자. 듣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었어요. 자주 오세요? 라고요. 사모님이 웃으시더라고요. 네, 여기 오는 게 낙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요? 그렇게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커피도 같이 마시고 점심도 같이 먹고. 수진 씨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를요? 대표님 얘기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 씨는 대표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게 제일 마음 아팠어요. 그러면서도 바람을 피웠다는 겁니까? 수진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박재혁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한테는 함께할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은 사랑하는데 같이 있어줄 시간은 없어요. 가족을 위해 일한다는데 정작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은 없어요. 칼로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위로만 해드리려고 했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수진 씨한테 감정이 생겼어요. 감정이라니.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이 새끼가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가족이 있으면서 가당키나 해? 박재혁이 유미와 아이들이 놀고 있는 쪽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더 괴로웠어요. 저는 제 가족을 버릴 수 없었어요. 수진 씨도 알았어요. 그럼 뭡니까? 평생 그렇게 살 생각이었어? 아닙니다. 끝내려고 했어요. 몇 번이나. 박재혁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수진이의 메시지였습니다. 재혁 씨, 오늘 꼭 만나고 싶어요. 내 인생을 바꿀 결정을 했어요. 날짜를 봤습니다. 사고 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대표님께 이혼을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날 만났어요. 수진 씨가 말했어요. 더는 못 기다리겠어요.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하고 살고 싶어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다고? 네. 제가 말했어요. 수진 씨, 저는 이혼할 수 없어요. 제 아이들을, 아내를 버릴 수 없어요. 미안해요.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내야 해요. 박재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모님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알아요. 당신이 옳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까? 아니요. 사모님이 한 가지 더 부탁했어요. 뭡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자고.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요? 그 약속이 사고 당일이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강 요트 클럽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못 갔어요. 왜 못 갔어? 유미가 아팠어요. 갑자기 장염 걸려서 응급실에 갔어요. 사모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어요. 박재혁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날 사모님이 혼자 보트를 탔다고. 그리고 사고가 났다고. 그게 제 잘못이라는 겁니까? 아니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접근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거래 때문이었든 사랑이었든 제가 사모님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한국병원 중환자실 302호. 마지막 인사 정도는 하고 싶으시면 오세요. 아니면 말고요. 대표님, 그리고 한 가지 더.
5천억짜리 거래는 없습니다. 내가 중단했어요. 당신이 챙길 돈은 없어. 박재혁이 바닥을 봤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아내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응, 가자 서울로. 지금요? 방은요? 여기 더 있고 싶지 않구나. 다시 짐을 챙겨 차에 올라탔습니다. 리조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봤더니 박재혁이 리조트 입구에 서서 우리 차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렸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섰을 때 지성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응? 그 사람. 나쁜 사람 같지는 않던데요. 뭐, 그냥 제 느낌이에요.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맞습니다. 박재혁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처럼 그날 밤 늦게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진이가 보였습니다. 혼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밖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수진아. 기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 민우야. 내 목소리 들려? 대답은 없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는 날 사랑했는데 나는 너한테 시간을 안 줬지. 너가 외로워하는 것도 몰랐어. 아니, 알았으면서도 못 본 척했어. 수진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박재영 만났어. 그 사람도 너를 사랑했대. 근데 알아? 나는 그 사람이 미워지지가 않아. 이상하지? 긴 침묵. 그 사람도 잘못했지만 제일 잘못한 건 나야. 내가 제대로 된 남편이었으면 너는 외로울 일이 없었을 텐데. 기계 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할게. 아이들 잘 키울게. 내가 원했던 아빠가 될게. 수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 우리 땅 있잖아. 팔지 않을게. 내가 원했던 걸 할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보호자님, 면회 시간이. 네, 알겠습니다. 수진이의 이마에 입 맞췄습니다. 사랑해, 수진아. 항상 사랑했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강동철에게서 온 메일이 수십 통이었습니다. 민우야, 왜 연락이 안 되냐? 서명식이 코앞인데. 홀리쳐 쪼개서 난리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전화 좀 받아라. 이러면 우리 다 망한다. 삭제했습니다. 전부 다. 새로운 메일을 여러 회계팀에 지시했습니다. 홀리처 개발그룹과의 모든 거래 관련 문서를 검토해 주세요. 특히 하청업체 명단과 페이퍼 컴퍼니 관련 자료를 법무팀과 협조해서 문제가 있으면 즉시 보고해 주세요.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다음 메일. 비서실. 이번 주 금요일 서명식은 전면 취소합니다. 홀리처 측에 정식으로 통보해 주세요. 보내기. 다음 메일. 전 임직원에게. 이번 주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안건은 강산공익재단 설립의 건입니다. 보내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동철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렸습니다. 전원을 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3시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빠,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수였습니다. 안 자니? 잠이 안 와요. 아빠도요? 그래. 지수가 들어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무슨 생각해요? 엄마 생각. 저도요.
둘이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응? 엄마 용서할 수 있어요? 오랜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 솔직히 아직도 배신감이 들어 26년을 함께 살았는데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니. 하지만요. 하지만 이해는 돼. 내가 엄마를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아빠 잘못만은 아니에요. 아니야. 대부분 내 잘못이야. 지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엄마는 아빠를 사랑했어요. 끝까지. 어떻게 알아? 제가 작년에 엄마한테 물어봤거든요. 엄마는 아빠 사랑해? 그라고.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 물론이지. 내 아빠는 내 인생에서 제일 큰 선물이야. 너희들도 마찬가지고. 다만 요즘은 그 선물을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외로워. 라고 하셨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말을 했구나. 네, 그래서 저는 알아요. 엄마가 박재혁 아저씨를 만난 건 잘못이지만 엄마가 아빠를 사랑한 건 진짜였어요. 고맙다. 지수야, 뭐가요? 그 말 해줘서. 다음 날 아침, 회사로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비서가 놀랐습니다. 대표님, 오셨어요? 연락이 안 되셔서. 미안합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나저나 강동철 전무님이 찾으시는데요. 나중에 만나죠. 먼저 법무팀장 좀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법무팀장이 왔습니다. 대표님, 요청하신 자료 검토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심각합니다. 페이퍼 컴퍼니 3곳 모두 박재영 명의로 되어 있고 홀리처 측법인 계좌에서 이미 30억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까? 네.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사기 혐의로 고발 가능합니다. 고발 진행하세요. 박재혁과 홀리처 개발그룹.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강동철 전무도 포함시키세요. 대표님. 그런데 강동철 전무님은 대표님 사촌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법무팀장이 나갔습니다. 잠시 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민우! 강동철이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서명식은 왜 취소한 거고? 형, 앉으세요. 앉긴 무슨,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형, 박재혁이 제 아내한테 접근한 거 아셨죠? 강동철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알고 계셨죠? 그리고 도와주셨죠? 거래 성사되면 형도 한몫 챙기려고. 야, 강민우.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책상 위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페이퍼 컴퍼니 3곳, 전부 박재영 명의에, 그리고 형 계좌로도 5억이 들어갔더군요. 그건...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강동철이 주저앉았습니다. 민우야, 나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너는 대주주니까 상관없지만 나는 월급쟁이야. 이번 거래만 성사되면 100억은 챙길 수 있었어? 그래서 제 아내를 미끼로 쓴 겁니까? 아니야. 나는 그걸 몰랐어. 박재혁이 내 아내를 만난다는 건 나중에 알았다고. 거짓말 마세요. 작년 크리스마스, 제 아내가 박재혁과 만나는 현장을 형이 봤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강동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제 딸입니다. 지수가 봤어요. 형이 식당에서 그 둘을 보고 박재혁에게 전화하는 걸. 민우야. 형, 전무직 사임하세요. 그리고 횡령한 돈 전부 반환하세요. 그러면 형사고발은 안 하겠습니다. 민우야. 제발 우리... 소용없습니다. 나가세요. 강동철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사무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강에서 제 아내가 마지막 순간을 보냈습니다.
책상 위 사진 액자를 집어 들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5년 전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 그때가 마지막 가족 여행이었어요. 사진 속 수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고 있었고 아이들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강민우 씨, 사모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고 심장 박동도 불규칙합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갑니다. 서류를 내팽개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비서가 놀라 물었습니다. 대표님, 어디 가세요? 병원입니다. 오늘 일정 전부 취소해 주세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어서 계단으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30층을 또다시.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빨간 불. 하지만 지나갔습니다. 경적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야, 엄마 상태가 안 좋대. 병원으로 와. 네, 아빠. 지금 갈게요. 지성이와 지우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셋 다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지우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강민우 씨, 잠깐 말씀 좀. 상담실로 따라갔습니다. 아이들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사모님 심장이 매우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아침. 더는 어렵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봤습니다. 아빠, 엄마는? 들어가자. 엄마, 곁에 있어 주자.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여전히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넷이서 침대를 둘러쌌습니다. 지우가 엄마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깨어나, 제발 깨어나. 지성이도 울었습니다. 평소에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던 아이가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더 잘할걸. 지수는 엄마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미안해요. 엄마한테 화냈던 거. 엄마 이해 못 해준 거 다 미안해요. 저는 아내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목이 메었습니다. 나야. 너 남편. 26년 전에 너한테 반했던 그 건방진 남자. 기억나? 기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너와 함께한 26년 행복했어. 비록 내가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정말 행복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너를 외롭게 해서. 내가 힘들 때 곁에 없어서.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지수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괜찮아, 아빠가 할 말이 많아. 수진이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박재혁 그 사람 만났어. 그 사람도 너를 사랑했대. 그 말 들으니까 이상하게 화가 안 나더라. 기계 소리가 조금 빨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알겠어. 내가 외로웠을 거라는 게, 내가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었다는 게.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용서해줘, 수진아. 내가 더 잘할걸. 내 말 들을걸. 함께 시간 보낼걸. 아이들 잘 키울게.
내가 원했던 대로 더 이상 일만 하지 않을게. 아빠다운 아빠가 될게. 기계 소리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 우리 땅 말이야. 팔지 않을게. 너가 원했던 일을 할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 도서관 짓고, 문화센터 만들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공간 만들게. 소리가 더 느려졌습니다. 수진아, 사랑해. 항상 사랑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사랑할게.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가지 마. 제발. 지성이가 동생을 안았습니다. 지우야. 지수가 엄마 손에 입 맞췄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편히 쉬세요. 기계 소리가 점점 더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길게 이어지는 소리.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심전도를 확인했습니다. 사망 시각 오후 3시 27분입니다. 유가족분들께 조의를 표합니다. 지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엄마. 엄마. 지성이가 동생을 꽉 안았습니다. 둘이 함께 울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한 번 더 불러봤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님, 이제 장례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진이의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정말 천천히. 마지막으로 그녀의 이마에 입 맞췄습니다. 안녕. 수진아, 편히 쉬어.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넷이서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지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살아야지,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엄마는 뭘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행복한 거.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 지성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사는, 그 땅은? 엄마가 원했던 일을 할 거야.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일. 그게 뭔데요? 보면 알게 될 거야. 일어섰습니다. 아이들도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가자. 엄마, 장례 준비해야지. 병원을 나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석양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수진이가 좋아했던 색이었어요. 붉은 노을. 예쁘다. 그치? 지우가 말했습니다. 응. 엄마가 좋아하시던 거야. 엄마가 저기 계신 것 같아요. 그래, 엄마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그런 다짐도 있었어요.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3일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회사 사람들, 친척들, 수진이의 친구들. 영정사진 속 수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아직 젊고 행복해 보이던 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문객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40대 초반, 검은색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재혁의 아내 유미였습니다. 제 앞에 섰습니다. 눈이 붓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 실례가 될까봐 고민했는데, 그래도 와야 할 것 같아서. 들어오세요.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어서 오세요. 고인도 그러길 바랄 겁니다. 유미가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분향을 하고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을 보며. 그리고 저에게 왔습니다. 대표님, 제가
제가 모든 걸 알았어요. 남편한테 들었어요. 전부 다. 남편이 어떤 짓을 했는지, 사모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거래 때문에 접근했다는 것도. 유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남편이 잘못했어요. 유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변명이 안 되죠. 남편이 잘못한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인도 피해자입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남편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경찰서에 있어요. 자수했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벌을 받겠다고. 그랬군요. 면회 갔을 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수진 씨한테 정말 미안하다. 내가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다고. 유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도 전해달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네. 저는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놀랐습니다. 남편을 기다릴 거예요. 잘못했지만, 그래도 제 남편이고, 애들 아빠니까요.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우리 가족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서로를 더 소중히 해야 한다는 거. 유미가 깊게 절을 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유미가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다시 영정사진을 봤습니다. 사모님 편히 쉬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지수가 다가왔습니다. 아빠, 저 분이 응, 박재혁 씨 부인이야.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 사람도 나처럼 불완전한 사람일 뿐이야. 아빠, 대단해요. 아니야, 아빠도 배우는 중이야. 3일째 되는 날, 발인식을 마치고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수진아, 잘 가. 불길 속으로 관이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다음 날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경치 좋아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 자주 올게요. 엄마, 그래, 우리 자주 오자.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집 거실, 50명쯤 되었습니다. 민우야, 이제 장사도 치렀으니 그 얘기를 해야 할 것 같구나. 큰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0대 중반이셨습니다. 무슨 얘기 말씀이십니까? 당 말이야. 그 5천억짜리 거래 왜 갑자기 취소한 거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번 홀리초와의 거래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횡령,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술렁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과정에서 제 가족이 이용당했습니다. 제 아내가 말을 멈췄습니다. 제 아내가 그들의 계략에 휘말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5천억인데 그냥 포기해? 삼촌이 소리쳤습니다. 돈이 제일 중요합니까? 당연하지. 돈 없으면 우리가 뭘 먹고 사냐? 우리 집안이 160년 동안 그 땅을 지켜온 이유가 돈 때문입니까? 그럼 뭐 때문이냐? 사람 때문입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해방 직후 그 땅을 사셨을 때 그분은 돈을 벌려고 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살리려고 사신 겁니다.
큰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마을을 만들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게 우리 집안이 한 일입니다.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라 연대가 문제입니다. 화합이 필요합니다. 문화가 필요합니다.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외로워하다 죽었습니다. 아니, 제가 아내를 외롭게 해서 죽었습니다. 돈을 버느라, 일을 하느라, 가족을 돌보지 못해서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이 땅을 팔지 않겠습니다. 술렁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대신 강산공익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재단. 네, 그 땅에 도서관을 짓고, 문화센터를 만들고, 노인복지관을 세우고,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재단 수익으로 매년 배당하겠습니다. 당장 5천억을 나눠 갖는 것보다는 적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한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의미를. 말도 안 돼. 미쳤어. 여기저기서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큰아버지가 손을 들어 모두를 진정시켰습니다. 민우야, 네, 큰아버지. 내 마음은 알겠다. 아내를 잃어서 힘든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이건 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50명이 다 관련되어 있어. 그 사람들 생각도 해야지. 그래서 투표하시겠습니까? 투표. 네, 민주적으로 결정합시다. 강산공익재단 설립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침묵, 긴 침묵.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수였습니다. 저는 찬성해요. 지수야. 엄마가 원하셨던 일이에요.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땅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성이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지우도 작은 손을 들었습니다. 나도요. 엄마가 좋아하실 일이에요. 제 아이들 3명 모두가 저를 지지해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큰어머니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큰어머니, 돈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 나이 먹으면 돈보다 이름이 중요해. 우리 강씨 집안 이름을 빛낼 수 있다면 그게 더 낫지. 큰아버지께서 한숨을 쉬시며 손을 드셨습니다. 나도 찬성한다. 민우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 하나 둘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어차피 제 돈도 아니고 의미 있는 일이면 좋죠? 저도요. SNS에 올리면 멋있을 것 같아요. 점점 더 많은 손이 올라갔습니다. 결국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리 강씨 집안이 자랑스러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고맙다. 너희들. 뭐가요, 아빠? 아빠를 믿고 지지해줘서. 아빠, 당연한 거예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지. 지성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회사 일 줄이실 거죠? 당연하지. 주말에는 우리랑 같이 있어 주실 거예요? 그럼 매주 주말마다 뭐 할지 같이 정하자. 진짜요? 진짜야. 지우가 제 품에 폭 안겼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막내. 나도 사랑해요, 아빠.
지성이도 말했습니다. 나도요. 지수도. 오랜만에 가족끼리 안았습니다. 넷이서 꽉. 수진이가 없는 빈자리가 느껴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우리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고 저희 가족도 조금씩 아픔을 치유해 갔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박재혁은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그의 아내 유미는 약속대로 이혼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문자가 옵니다. 수진이 납골당에 다녀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동철은 횡령한 돈을 전부 반환하고 회사에서 물러났습니다. 지금은 부산의 작은 부동산 회사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가끔 문자를 보내옵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고. 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홀리처 개발그룹은 비리가 연달아 드러나면서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대표는 구속되었고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파주 땅에는 공사 중인 건물들이 있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강산재단이 설립되었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강산도서관, 노인복지시설, 강산문화센터, 강산미술관. 새 아이와 함께 재단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아빠, 엄마 여기 보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엄마가 늘 바라던 거였어. 의미 있는 일 말이야. 아빠, 이제 우리랑 더 많은 시간 보낼 거죠?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너희들이야.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어떤 진실은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통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 강민우는 아내 수진이를 보내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가족의 소중함과 용서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때로는 너무 늦은 것 같아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들려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그곳에 기쁨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